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 자기에 대한 사법 처리. 지금 추후에 백현동 수사라든가 뭐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남 FC하고 유래 대장동 사건은 이번 조사로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도 1차 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단계적으로 하겠죠.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수사에. 예, 거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이런 검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도 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은. 예. 그거를 사실은 지난번 노웅래 때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때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예. 한 명도 이탈이 없었죠. 그 이전까지 뭐 이상민이나 조홍천이나 나서가지고 이거 전혀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역풍 분다거든요. 한 명도 이탈이 없어도. 결국은 왜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게 무슨 북한 노동당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공포 분위기가 그 내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공천이 좀 뭐 아무리 공천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아니 국회의원은 공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그 이재명 대표나 야당의 전략은 정치 탄압으로 계속 몰고 가면은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납득이 되고 이걸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라는 차원에서 가버리면은 이거는 그 소속 의원들한테 어떻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이자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고 교수님 계속 이야기한 게 갑옷을 뭐 몇 개 입었다는데 그 중에 야당 대표 갑옷이 지금 보니까 이런데 가장 유효한 게 이걸 야당에 대한 탄압이 됐다. 대표에 대한 탄압이니까.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구성원으로서 야당에 대한 탄압인데 자기가 대우에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당내에서도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이상민 탄핵안에 대해서도 표단속을 철저히 하고 각 의원 개개인에 대한 분석까지도 다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전략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도 직접 전화하고. 제일 잘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169명 아닙니까? 179명으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정의당이 있지만. 그러니까 한 명도 이탈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국민의힘에서 몇 사람 이탈이 있지 않습니까? 무효도 5표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 그 원래 광주 그 그렇죠. 사람은 뭐 국민의힘이 있는데도 그쪽 사람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가지는 않고 국민의힘에 있으니까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민주국가에서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정당의 대표자인지 국민의 대표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좀 전에 말씀하신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많잖아요. 그동안 이원욱이다 뭐다 그냥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좀 그래도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어떤 이런 그 북한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의 의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당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각자예요. 그리고 미국 국민의 대표자로 생각하지 무슨 내가 공화당이라 해서 트럼프의 대리인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당의 그냥 소속원, 회사원 비슷해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주식회사에 전부 다 뭐 부장 그러니까 저 최고위원은 뭐 이사쯤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어떤 생각을 대리하는 게 아니고 정당 대표 또 좀 더 좁게 말하면 공천권을 가진 실세의 어떤 부하, 수하인 노릇을 하니까 하수인이죠. 하수인 노릇을 하니까 이게 과연 우리 국회 제도를 이런 식으로 유지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선거를 뽑을 때는 우리 의사를 대변해 달라.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에 만일 그게 체포 동의안이 갔다 할 때 그중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상민 의원 이런 게 얘기했지만 거기는 분명히 그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무슨 정당의 어떤 소속원, 그다음
그럴 바에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국민의 대표자라는 게.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그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검찰로서도 뭐 이게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혹시 판사가 기각하면 타격이 크죠.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 물론 구속 영장 전담 부장의 뭐 1인의 판단이지만 그래도 법관이 봤다는 건데 오히려 검찰로서는 국회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부결시키면 뭐 예, 면피가 되고 바로 뭐 기소하면 예, 되는 거니까요. 예, 국민들한테 그래서 또, 예.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증거를 들이대고 예. 그동안 또 비장한 카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내놓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다투면 되는데 이재명으로서는 친여 언론 매체랄까 뭐 이런 쪽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은 비명이라든가 반명 쪽에서 이른바 반기가 일어나 가지고 35명만 이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끝나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저는 없다고 그래서 플랜 B가 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봄. 예. 그런데 그것에 또 이재명도 그런 거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장경태 의원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친명 아닙니까? 예, 예. 최고위원이죠. 예, 예. 그 사람이 아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혁신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장경태 의원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방문했을 때 그 어린이 심장병 어린이 했다느니 뭐 이렇게 구호 활동 구호 간 활동. 것을 가지고 빈곤 포르노니 뭐니 예, 해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인데 예, 예. 그래갖고 지금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혁신위에서 앞으로 총선 공천에는 의원들의 장애투쟁 활동 저 평점을 매게 평점을 고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그렇게 정치 혁신을 한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지역구의원이든 비례의원이든 이 그 당무 기여 활동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의원들 평가에 예. 당규 70조에 그 당무 기여 활동의 내용에 정당의 활동, 예. 대여 투쟁이든 뭐 장애 투쟁이든 얼만큼 기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예. 이것을 좀 반영하겠다. 이런 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 그럼 뭐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죠. 개딸들이 전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이라든가 이런 데 참석도 안 하고 그런 사람 85명 명단을 딱 적어가지고 아주 그냥 좌표 찍게 해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끄러운 말을 갖다 서슴없이 예. 하는 국회의원을 둔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장경태 의원으로서는 자기는 할 말이 있겠죠. 네. 뭐 당을 지키기고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예. 민주국가 그리고 대의제 민주국가 여기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평점을 주고 한다는 거 있죠. 이런 말 하는 건 자제해야죠. 안 해야죠. 그거는 자기들끼리 몰래 할 말을 마치 이게 저기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그렇죠. 어떤 평가하겠다는 건데 이게 부끄러운 걸 모른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말이 얼마나 만일에 진짜 대의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런 말을 뭐 우리가 관심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런 말을 들으면 한국을 얼마나 조롱할지 저는 그 법률을 배우고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있죠. 정말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오히려 국회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당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니까요. 국민의 대표자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있죠. 그 선거 국민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라고 이분은 무슨 뭐 정치 혁신이요? 거기 하는 사람인데 그 이분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의 진짜 어떤 최신에 맞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공공연하게 우리 결국 이 말을 갖다 쉽게 풀이하면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나서달라. 말은 이제 당무라고 그러죠. 당무 기여 활동. 예. 아니 말은 뭘 못하겠습니까? 당무 말이야 기여 뭐 활동. 이렇게 미사 여구를 동원하는 건 잘하는 게 정치인들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장경태 의원님 이 고영신 TV를 보고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또 친 이재명의 자장급이니까 있지만 그
국민들이나 언론한테 이런 말은 좀 제발 좀 삼가 주십시오. 뭐 당에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 방향에서 뭔가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다 정해놓은 거고 또 하나 앞으로 권리당원을 포함해서 그 비례대표 후보 선정할 때는 국민투표 방식으로 권리당원들이 국민투표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선출을 하겠다는 거죠. 네. 권리당원들이 네, 권리당원들만. 자기들이. 또 하나는 또 지역구 공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10% 반영을.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당원이라는 게 주로 개딸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 했는데 네. 결국은 그 말이 이번에 방송통신법인가요? 네. 거기서 뭐 MBC 사장 방문진의 막 방송법 개정안. 전부 다 민주노총 뭐 이런 데 출신들이 하면 당연히 그쪽 사람이 되듯이 이것도 그렇죠. 그 권리당원이라는 게 사실 뭐 저는 정당에 가입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비를 낼 정도면 극렬한 사람도 많거든요. 적극적인 지지자들이죠. 적극적이죠.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은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고 욕은 하지만 뭐 어느 거 찬성도 하고 욕도 하지만 거의 다 무관심이잖아요. 의사는 표시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참고하겠다는 거는 전부 다 친이재명계로 그렇죠. 이 공천을 일괄 밀어붙이겠다. 그러니까 그 알아서 기어라 그 얘기야. 왜냐하면 개딸이 좌표 찍으면 그대로 망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때도 친문이 좌표 찍으면 끝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응천, 이상민 이런 분들도 꼼짝 못하는 게 박영진이냐 뭐 꼼짝 못하죠. 그때도 제가 문재인 때도 그랬고 무슨 그래도 그 더불어민주당에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었지만 그 초선 그때 뭐 20명 가까이가 뭐 했지만 결국은 다 무슨 이런 투표가 있을 때는 이탈 없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게 이게 그 국회의원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고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로 봐서는 자기들 명주를 쥐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 지금 그 취지밖에 아니죠. 그 조금 밖에서 금태섭이가 조금 당론하고 다른 투표를 했다가 그것도 기권인가 했는데도 쫓겨나 버렸지 않습니까? 아예 뭐 김남국이라는 참 신인한테 꼼짝도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식으로 이제 되니까. 본때를 보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공천의 10%를 반영한다면 5%만 반영해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10% 반영하면 그냥 권리당원의 그런 여론조사가 결정적으로 공천에 작용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딴소리 하지 마라. 이재명 다 그 기태 잡고 다 충성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아까 의원들 우리나라 뭐 더불어민주당만 아니라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당 대표나 그 보스들의 어떤 그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그 이 적극적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당원 권리당원 가입하고 돈 내는 사람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당 수뇌부가 더 움직이기가 쉬워요. 이 집단 군중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뭡니까 온건파는 항상 목소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강경파가 득세하잖아요. 우리는 뭐 민주노총을 봐도 그렇고 모든 우리 사회의 모든 면이 이게 참 우리나라 저는 정치의 안타까운 면인데요. 어떤 합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자꾸 사라지고 그거는 뭐 미국도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그런 면이 생겼는데 우리는 국민들이 특히나 정치 훈련이 아직 민주주의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성보다는 감성에서 움직이는 국민이다 보니까 이 어떤 정당의 보스가 이 지지층을 갖다가 자기 측으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저희 다 어떤 이재명 또는 친명 그다음 뭐 친명의 아주 그 신복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에서 그걸 10%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게임 끝이죠. 끝이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이런 얘기를 슬슬 흘리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체포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흘리는 것은 겁을 주는 거예요. 처음은
이렇게 우리 간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곧 넘어올 알아서 테니까 해라. 이번처럼 이상미 때처럼 전부 단일 대우를 형성해갖고 100% 체포 동의안은 기명입니까? 무기명 투표입니까? 무기명이죠. 인사사항 아닙니까? 인사사항은 다 무기명이니까. 인사 사항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기명이니까 이탈표가 있지 있을 수 않겠- 있으니까. 예, 그랬는데 김영 같으면은 누가 그거 할 사람 거의 감히. 없죠. 예. 그런데 무기명이니까 뭐 그걸 어디에다가 예. 모르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체크할 수 있는 또 비법을 사진 다 개발했는지 찍으면 안 나옵니까? 그거 뒤에서 한번 카메라 돌리면은. 큰일이죠. 그렇다 예. 한다면은 정말 큰일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검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아주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당내에서도 사실 이제 당내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당내 반란이 일어나면 그렇죠. 견딜 수 없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인데 어떻게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내도 꼼짝 못하게 이게 틀어질 수 있는 예. 이런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갖고 설설설 지금 언론에다 흘려가지고. 겁을 주는 거죠. 어시시하게 이게 칠링 이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축 효과, 위축. 일반인이라면 공갈죄인데. 예. 협박죄고. 예. 위축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 이 친명 줄 세우기에 참 따라가지 않는다는 게 보통의 용기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직을 걸고 해야죠. 결국은. 걸고 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그 사람이 큽니다. 예. 과거에도 정동영 같은 사람이 그 동교동계의 수장인 권노갑을 그냥 한 방에 쳤지 않습니까? 그래 대통령 후보까지 됐죠. 그렇죠.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 때 아, 당의장하고 지금으로 보면 당대표고 대통령 후보까지 그때는 갔죠. 권노갑 씨가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그때는 뭐 네. 진짜 1인지하 만인 지상인데 그때는. 그럼요. 예.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뭐랄까 당차다갈까 없어졌어요. 좀 용기 있는 그런 의원들이 없어요. 전부 없어졌어요. 예. 회사원 비슷해요. 예. 예. 그러니까 회장님 앞에 그냥 벌벌벌벌 떠는 회사원 그게 같아요. 국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그렇고 법원에도 그래요. 아. 옛날에는 그래도 법원을 생각하고 이런 판사들이 있었는데 자꾸 없어지네요. 예. 그리고 법원에 들어오는 젊은 판사도 요새는 전부 다 자기를 그 법원의 그냥 공무원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내가 법관이다가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주는 월급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사적인 어떤 법관이 물론 지사적이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떤 기계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법관 처음 됐을 때 우리 부장님들이 저희들한테 그러시긴 그러셨어요. 기계 있는 판사가 없다고. 자꾸 사회 전반적으로 좀 활력이 좀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게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